입술이 풀렸으니까 이제 좀 빨리 해야 된다. 자, 248쪽에 아까 인허가 의제제도란 말 잠깐 나왔었죠? 응? 자, 읽어보니까 의의는 이제 원래는 어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려면 여러 법에 이제 요건을 갖춰서 다 따로따로 받게 돼 있어. 각각 다른 기관에 신청해서. 근데 국민이 불편하다. 그래서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법을 따로 규정을 둬서 한쪽 법에 따라 한쪽 행정기관에만 신청. 그 대신에 다른 법이 정한 요건도 다 함께 갖춰서 한쪽 기관에 신청. 그럼 거기서 다 다른 법이 정한 요건까지 다 구비했는지를 보고 한 번에 허가 뭐 이렇게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내준 거로 치는 거야. 응? 그런 제도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야? 세 번째 줄에 국민에게 절차를 좀 간소화해줘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종의 행정학에서 말하는 원스톱 서비스. 응? 이런 기능을 하는 거다. 그런데 2번 중요. 원래 법이 어떻게 해놨어? 어떤 행위를 하려면 이 법에 따라 이쪽 기관에 허가를 받고 또 다른 법에 따라 다른 법의 요건 갖춰서 다른 기관에 허가 또 받아야 된다고 다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한쪽 기관이 허가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허가도 내준 거로 친다? 그러면 그 법에서는 다 각각 다른 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한 군데에서 다 해주는 건 행정기관이 지멋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두 번째 줄에 반드시 법에 그렇게 된 것으로 효과를 인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만 그런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효과다. 자, 신청 및 처리 절차 동그라미 1번. 바로 누구한테만 신청하면 되는 거야? 법이 정한 한 기관에만 신청서를 내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민원인은 즉 국민은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한 군데만 내면 돼. 응? 신청서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주된 허가 담당하는 기관 한 군데만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신에 거기 무슨 요건도 다 갖춰서 내야 돼.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다 갖춰서 내야 돼. 응? 심사만 한 군데서 하는 거고 한 군데서 허가 내주는 거고, 그지? 네, 신청서는 한 군데다 낸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대개 법 보면은 그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허가 한번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다른 행정기관의 인허가도 다 내준 게 되니까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게 정해놨다는 거야. 응? 그래서 2번은 외우지 않아도 대부분 첫째 끝에 다른 행정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다른 행정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다른 행정기관의 사전 협의 내지 협의를 안 거치고 또 다른 행정기관이 허가 안 됩니다 그랬는데 주된 행정기관이 멋대로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 뭐야? 판례는 그 다른 행정기관의 사전 협의를 뭐로 본다고? 동의로 해석한다고. 동의.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된 허가 담당 기관도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에게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응? 그러니까 자, 이거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보자. 응?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봐. 흰색 분필이 어디로 갔지? 없어졌어. 흰색 분필이 할 수 없다. 여기다 갖다 놨구나. 자, 그러니까 A법 간단해서 B법 두 개 법이 있고 여기서 무슨 장관이 이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그다음에 B법에서는 시장이 무슨 또 인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뭐 이렇게 쳐보자, 그죠? 그런데 원래는 갑이라는 국민이 있으면 갑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쪽 법 모두 다 요건 갖춰서 원래는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건데 법에서 어떻게 했어? 이쪽에만 신청해라 이렇게 해놨어. 이쪽 법에 따라 신청해서 이쪽에 신청해서 장관으로부터 허가 하나만 받으면 이쪽 법이 정한 인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인허가 의제제도야. 이때 이제 갑은 여기다만 신청하면 되지. 그런데 갑이 신청할 때는
이쪽 법에 따른 허가 요건도 다 갖춰서 또 이쪽 법이 정한 인가 요건도 다 갖춰서 여기다 신청서를 내는 거야. 그지? 이럴 때 지금 249 그리고 이때 장관은 대개 이쪽 시장하고 뭐 하게 돼 있어? 장관이 허가 내주면 이것도 내준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 시장하고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게 대부분 해놨다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거 인가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장관 허가 못 내준단 말이야. 장관이 허가 내주면 인가도 내준 게 되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장관도 이 허가도 내줄 수 없다는 말이야. 응? 자, 그러면 오른쪽에 3번은 자,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이 두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다 끝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이쪽의 장관은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장관은 이쪽의 시장하고 인가를 다 거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일단 사업시행 승인 같은 걸 내줄 수 있다는 거야. 응? 다만 그래서 장관이 허가 일단 여기 협의 절차가 다 안 끝나도 일단 장관은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다 협의가 끝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협의가 다 끝난 뒤부터 허가 인가 모두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야. 완료가 다 된 다음에 자 어쨌든 거기 동그라미 3번의 밑줄 뭐야?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응? 첫째 줄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두 번째 줄 나중에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뭐야? 주된 허가 일단 내줄 수 있다고. 응? 네, 그 정도로 마무리. 자, 판례를 또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의제가 인정되는 범위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판례는 다른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에는 기속되지 않는다고 보나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된다고 본다. 말이 좀 어렵지? 응? 자 무슨 말이야? 자 원래 법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겠지? A법에 보면 장관이 허가 이 법이 정한 허가해주기 위해서는 무슨 허가 내주기 위한 그 요건이 있는데 뭐 내용적인 요건, 응? 그걸 뭐라고 표현해? 그래서 실체적 요건이라고 표현한 거야.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을 거 아니야? 여러분 운전면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 필기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뭐 기능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있잖아. 그런 요건이 정해져 있을 거고 또 무엇도 있겠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절차도 정해놨을 거야. 절차적 요건. 자, 이렇게 이쪽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도 시장이 인가하기 위해서는 또 법이 무슨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런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갑은 여기다가만 신청. 양쪽의 요건을 다 갖춰서 신청. 그러면 장관이 이쪽 법에 이 요건도 갖췄는지 아닌지 심사 다 하고 허가한다. 양쪽 법에 이 요건 다 갖췄으면 허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번의 허가로 인가도 다 받은 것으로 쳐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읽은 부분 뭐라고 돼 있어? 자, 이때 장관이 이 허가를 할 때 이쪽 법에 정한 허가의 요건하고 의제되는 인가, 다른 법이 정한 이쪽의 인가에 관한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야. 응? 다만 절차는 어때야 돼? 이쪽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지 이쪽 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된대. 응? 자, 다시 말하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판례는 다른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되지 않는 절차적 요건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면 이쪽 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는 말이야. 이쪽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고. 응? 그러나 셋째 줄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된다. 그러니까 이쪽 법의 요건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쪽 법의 실체적 요건도 구비한 거로 인정이 돼야 장관이 허가를 내주는 수 있다는 거야. 응? 그거 알아두고 요거를 또 더 어려운 말, 딱딱한 말로 동그라미 1번. 자, 뭐라고 써놨어? 여기서 주된 허가 담당 기관, 여기서는 그림에서 보면 장관이지. 주된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절차적 요건은 어떻게 돼? 주된 허가와 관련된 절차 이것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다른 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는 말이야. 다시 풀었으면, 그지? 요걸 괄호수 끝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고어 밑줄 절차의 집중효는 인정한다. 응? 이런 말로 표현해. 그러니까 집중효라는 말이 한쪽 법의 요건만 갖추면 다른 법의 요건도 다 갖춘 것으로 쳐주는 게 집중효거든. 그지? 그러니까 절차의 집중효는 인정.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실체적 요건은 어떻게 돼? 이쪽 법의 실체적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이쪽 법 요건도 실체적 요건 못 갖춘데 장관이 허가 못 내주거든. 이 실체적 요건은 양쪽 요건을 다 구비해야만 장관이 허가를 해주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끝에 괄호치고 뭐라고 써 있어? 실체적 집중효는 인정 안 한다. 응? 이해되죠? 말이 그렇게 어려운 용어로 그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불복 방법. 자, 읽어보면 판례는 행정청이 주된 허가를 거부하면서 주된 허가 거부하는 이유와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 사유를 함께 제시한 경우, 이때 상대방은 거부당한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우려고 그런다. 그러면 뭘 대상으로 싸워야 되느냐? 자, 핵심 두 번째지. 상대방은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대? 주된 허가 거부한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응? 포인트는 소송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장관이 어떻게 하겠어? 장관이 허가 거부해. 이쪽 법의 허가. 응? 허가 거부. 거부하면서 이유를 뭘 달았어? 이유. 자, 이쪽 법의 요건도 못 갖췄다. 또 이쪽 법의 요건도 못 갖췄다. 그지? 이렇게 그런데 이쪽 법의 요건, 이쪽 법의 요건 다 못 갖췄다고 이유를 다 두 개 들었는데 이유를, 근데 상대방은 뭐라고 반발한다. 내가 왜 이쪽 요건 못 갖췄느냐, 그지? 이쪽 요건은 다 갖췄는데 왜 이쪽 요건 못 갖췄다고 허가 거부하냐 생각이 들더라도 이거 요건 못 갖췄다는 건 이유일 뿐, 이거를 거부한 처분은 아니고 상대방한테 나간 최종 조치는 주된 허가 거부 처분 하나만 있는 거야. 이거는 이유일 뿐이고 못 갖췄다는 건.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상대방은 주된 허가 거부한 것만, 그 거부 처분만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응? 일단 밑줄 치고 밑에 판례로 확인해 보자. 자, 판례 1번을 보니까 자, 이거하고 딱 들어맞아. 뭐라고 돼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장관은 관계기관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응? 사업계획 승인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다 내준 거로 치게 돼 있다는 거야. 쳐주게.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지. 이럴 때 그 절차와 별도로, 여기서 그 절차는 무슨 절차겠어? 주택건설촉진법이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거치게 돼 있는 절차, 이 절차 하나만 거쳤으면 되는 거고, 의제되는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이 정한 절차까지는 거칠 필요는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배운 거야 이거? 절차는 집중효를 인정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주된 허가 관련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는 거죠? 응? 이해됐어요? 그럼 됐어. 그 다음에 자, 2번은 자, 셋째 줄에 한번 보니까, 넷째 줄에 보니까 셋째 끝에부터 읽어보자. 광업법이라는 법에 보면 채광계획, 그러니까 광물 채구라는 걸 말하는 거지. 채광계획 행정청에 신청해서 인가받으면 다른 법이 정한 다른 행정기관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게 돼 있대. 응?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배운 걸 적용하면 채광계획 인가가 주된 인허가고, 그지?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의제되는 인허가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채광계획 인가 하나만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거야. 응? 이렇게 이제 법이 정하고 있대. 응? 응.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응?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럼 뭐야? 주된 허가인, 주된 주치인, 채권계획 인가도 거부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자, 채권계획을 인가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다 내중계 돼버리지?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허가 요건을 못 갖춰서 그 담당 기관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안 됩니다. 응? 거부해야 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안 된다고 그랬다면 그러면 주된 채권계획 인가도 내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응? 그래서 의제되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허용 안 되는 거로 결정나면 주된 허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채권계획 인가 그걸 이유로 거부하는 거 허용된다는 말이지. 말이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자, 또 3번 판례 중요하다. 3번 판례는 아예 그 자체가 한 문제로 그냥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도 보면 우리가 분석해보자. 주된 허가는 어떤 거야? 건축 허가야. 응?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는 뭐겠어? 첫째 끝에 있는 형질 변경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야. 응? 구성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어디다만 신청해? 건축 허가 담당하는 행정기관에다 다른 농지 전용 허가, 형질 변경 허가 요건 다 구비해서 건축 허가 담당하는 행정기관 한 군데만 신청서를 내면 건축 허가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 법이 정한 형질 변경 허가 요건, 농지 전용 허가 요건 다 구비했는지 심사 후 다 구비했다 그러면 하나만 내주지. 뭐 내줘? 건축 허가. 딱 내주면 농지 전용 허가와 형질 변경 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건축 허가 담당하는 기관이 뭐 했어? 건축 허가 거부했단 말이야. 건축 불허가 처분했다는 게 건축 허가 거부한 거지. 거부를 하면서 이유를 뭘 달았어? 건축 허가 요건도 못 갖췄고 또 무슨 법? 다른 법이 정한 형질 변경 허가 요건도 못 갖췄고 농지 전용 허가 요건도 못 갖췄다 하고 이유를 다 그렇게 붙여서 건축 불허가 처분했지? 그럼 상대방 뭐만 갖고 싸워야 돼? 주된 허가 거부 처분인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응? 상대방한테 나간 최종 조치는 건축 불허가 처분 하나만 나간 거야. 응? 그러면 형질 변경 불허가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이라는 별도의 처분이 존재한대 안 한대? 그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유이다. 응? 이유로 제시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건축 불허가 처분 이외에 별도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유로 제시된 것뿐이죠. 응? 그죠? 그러므로 건축 불허가 처분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어? 나는 농지 전용 허가 요건 구비했고 형질 변경 허가 요건도 구비했는데 왜 건축 불허가 처분하냐? 싸우고 싶다면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이라는 건 별도로 처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유로서 제시된 것뿐이니까 소송으로 싸우려면 뭐만 갖고 싸워라? 주된 거부 처분인 건축 불허가 처분만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건축 불허가 처분을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싸우면서 그 소송에서 뭐 같이 주장하면 돼? 내가 형질 변경 허가 요건 구비했는데 왜 그거 못 갖췄다 그러냐를 그 소송에서 같이 주장하면 되는 거지.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을 따로 소송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그걸 대상으로 소송을 내고 그 재판에서 뭘 같이 주장하면 돼? 형질 변경 불허가 한 거, 농지 전용 불허가 한 거 잘못됐다고 그걸 같이 다투면 되는 거지. 응? 그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하고 별도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별도로. 근데 그걸 대상으로 소송을 다투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다툰 거 아니다. 그지? 이해됐죠? 따라서 그러한 쟁송, 셋째 줄. 그러한 쟁송이 뭐겠어요? 농지 전용 불허가나 형질 변경 불허가에 대해서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못 다투게 되는 불가증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뭘 다투면 되는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다투면서 그걸 대상으로 소송하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같이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응? 그걸 따로 소송을 따로 대상으로 보지도 않는데, 그죠? 그걸 따로 소송 안 했다 그래서 그걸 다툴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응? 이거 굉장히 중요. 응? 응. 응. 그러면 뭐 4번 똑같다. 4번 주된 거부 처분은 뭐야? 4번에서 분석해 보면 건축 불허가 처분, 그죠? 근데 거기다 뭘 같은 이유를 들었어? 두 번째 줄에 소방서장이 건축 허가에 동의를 안 한다. 응? 소방서장이 건축 부동의 동의 안 한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다 해도 결론 뭐야? 상대방한테 최종적으로 행해진 처분은 뭐만이야? 건축 불허가 처분만이고 소방서장이 건축 부동의 한다는 거는 이유일 뿐이야. 그죠? 따라 상대방이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뭐만이야? 건축 불허가 처분만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고 그 소송에서 뭘 같이 주장하면 돼? 소방서장이 동의해 줬어야 되는데 요건 구비했는데 왜 동의를 안 했느냐? 그 동의 안 한 게 잘못이다 라고 그걸 같이 주장하면 되지. 건축 부동의,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자체가 별도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근거 대상으로 소송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중요한데 5번은 위에 거만 잘 본다. 뭐라고 돼 있어?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우리 아까 배웠지? 인허가 의제 제도는 국민의 절차 줄여주고, 그죠? 불편 줄여줘서 뭐 절차 간소화하려는 것이다, 그죠?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세 줄까지 그 얘기지? 그럼 핵심은 그거야. 넷째 줄 인허가 끝에, 셋째 줄 끝에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의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 아니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응? 근데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 아니 봐, 여기 보면 야, 이쪽 갑은 이쪽에만 신청해서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으면 이쪽 법의 인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 하는 게 뭐야? 그럼 이쪽 법의 인가에 관한 요건 다 안 갖춰도 이거 다 장관이 이거 하나도 심사 안 하고 그냥 허가 내줘? 그럼 인가도 다 받은 것으로 쳐준다? 그 얘기는 아니자는 거지. 장관이 이쪽 시장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쪽 법이 정한 요건도 구비했는지 다 심사한 후 허가 한번 내주면 다 내준 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인허가 의제대로라는 게 이 인허가 의제되는 관련 법률, 이쪽의 법률이 정한 요건 다 심사 안 하고 그냥 이쪽 요건만 갖추면 다 허가 내준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야. 그건 간단한 얘기고.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밑줄 친 건 저 앞에 여러분들 신고에서 공부했지? 인허가 의제사항,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이것도 우리가 여기다 지금 배운 걸 적용하면 건축신고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건축신고서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신고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뭐까지 다 심사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다 심사한 후 그게 구비됐을 때 어떻게 돼? 건축신고 하나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다 내준 거로 치는 거지. 따라서 이럴 때는 이 건축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다른 법의 인허가 요건도 다 심사하고 건축신고를 수리할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응? 이게 다 앞에서 중시했던 사례들이에요. 그런 논리에 따라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 똑같이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뭐가 돼? 다른 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다 간주되게 돼 있대.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건축신고 받은 행정청은 어떻게 돼? 그 국토의 개발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요건도 구비했는지 다 심사 후 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 6번 똑같은 논리니까 설명 생략하고 여러분들 읽어두기 바랍니다. 논리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7번 조금 중시한다. 자, 7번 판례 보면 읽어보자. 뭐 5줄짜리니까. 자,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 하나 받으면 관련된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거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응? 말이 좀 되게 어려워. 응?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지. 자, 이쪽 법은 뭐만 정해놨대? 이쪽 법에서 장관으로부터 허가 하나 받으면 시장으로부터 인가도 이 인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또 다른 법은 또 시법이라고 있다. 시법은 자,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응? 인가 받으면 또 뭐야? 뭐뭐뭐뭐 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응?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뭐야? 인가를 받으면 시법에서 인가 받으면 뭐뭐뭐뭐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든지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장관이 허가 받으면 여기까지만 인가 받은 것으로 쳐주는 거지 이거에 인가됐다고 다른 법이 정한 이것까지 다 인허가 된 거로 볼 수는 없다 그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된 인허가 있으면 이쪽 법에 허가 있으면 의제되도록 한 이 법에서 요것만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돼 있으면 요것만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거지. 이거 인가받았다고 다른 법률에서 또 인가받았다는 걸 전제로 뭐 하게 돼 있는 이 행위까지 다 인가받은 걸로 치지는 않는다. 그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자 밑에 보면은 밑줄 좀 해. 무슨 사업 시행 승인을 하는 경우, 그지?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사업 시행 승인이 주된 인허가라고 생각해. 응? 주된 인허가를 할 때는 그 법에서 정해진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뭐를 먼저 사업 시행 승인을 해준 후 주된 인허가를 한 후 인허가 의제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인허가가 의제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 법을 더 추구해 보자. 시법이 있고 또 여기는 뭐라 그럴까 뭐 구청장으로부터 또 무슨 허가 이렇게 받도록 돼 있고 요건이 또 따로 정해져 있다고 치자.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뭐에다 문제고요. 여기서 주된 장관이 사업 시행 승인 주된 허가를 해주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장관이 인허가 될 때 B법이 정한 시장하고도 사전협의 그다음에 구청장하고도 사전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행정기관장 그러니까 그 법이 규정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장과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사업 시행 승인 후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부터 협의를 거친 뒤에 그때부터 인허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자. 시장하고는 협의를 거쳤어. 그래서 이쪽 요건 갖췄대. 응? 그러니까 한 번에 시장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구청장을 거쳐서 한 번에 다 그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한 번에 응? 되는 게 아니라 응? 어떻게 하는 거래? 일단은 시장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허가하면 요것만 의제된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고 응? 또 장관하고 구청장하고 사전협의를 또 거치면 그에 따라 요것도 이제 허가 요것도 그때 사전협의가 끝나면 그래서 요건 갖췄다 인정되면 그때 이것도 허가가 된 거로 그때 쳐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시장, 구청장하고 다 한 번에 일괄하여 이걸 다 협의를 다 맞춰야만 인허가제 효과가 그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다 한 번에 거쳐가지고 허가 내주면 다 인허가 된 거로 쳐주겠지. 그러나 일단 이렇게 해서 인허가 거쳐서 허가하면 요거 인가는 내준 거로 치는 거다. 그러나 아직은 요 구청장하고 사전협의는 안 됐으면 요거는 아직 인허가 안 내준 거다 이거지. 응?
여기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인허가 된 거로 치는 거다. 응? 또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면, 자, 일단은 장관이 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줬어. 응? 구청장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 내줬어. 그러면 인허가 의제된 효과는 뭐에 대해서만 발생해? 시장의 인가에 대해서만 인허가 의제된 거고. 근데 여기 허가를 내줬지만 아직은 구청장의 허가까지는 받은 것으로 인정은 아직 안 되고, 이따가 사전 협의를 완료하면 그거는 이제 효과가 안 생기고 있다가 협의가 완료되면 요것도 이제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허가받은 효과가 인정이 된다는 뜻이야. 응? 그래서 자 8번 그동안에 시험 안 나왔던 거야. 이런 걸 좀 중시하기 바랍니다. 응? 그 다음에 9번도 보면은 뭐야 그 첫째 끝에 보니까 읽어보자. 사업 시행자가 읽어만 봐. 사업 시행자가 무슨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도로조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대. 소위 인허가 의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러한 이런 취지이므로 이와 같은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도로조명허는 원칙적으로 해당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 응? 이게 중요한 거야. 어디 부분? 해당 택지개발 사업을 당해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법이 정한 도로조명허가 이런 거 효력도 인정되는 거, 의제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야. 택지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도로법이 정한 도로조명허가의 효력 의제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야. 응? 반대로 얘기하면 택지개발 사업 시행하는데 필요 범위를 넘어서까지 도로조명허가 효력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란 얘기지. 따라서 뭐야? 그 다음 밑줄. 자, 택지개발 사업 시행 다 완료가 된 후에는 응? 더 이상 도로조명허가 효력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 인정되겠어 안 되겠어? 택지개발 사업 시행을 다 완료한 뒤에는 이제 뭐야? 도로조명허가 더 이상 이제 의제되는 효과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지.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효과는 거기서 끝났어. 사업 시행할 때까지만. 택지개발 사업이 다 완료된 뒤에는 도로조명허가 의제된 효과 사라진다는 거야 이제. 응? 필요 범위 끝났으니까. 응? 그렇게 일을 하기 바랍니다. 자, 아직 시험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 좀 유의해둬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허가 공부하고 인허가 의제제도 공부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면제 이제 항목을 달리합니다. 우리 아까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공부했지? 면제는 근데 별도로 시험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 응? 자, 거기 읽어보면 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의무 없애주는 거야. 의무 해제 시켜주는 거지? 의무 없애줘. 그러면 쌍가로 2번 허가하고 비교 요거만 논점 하나 잡는다. 허가하고 비교하면 허가라는 조치하고 면제라는 조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가 공통점이야? 의무를 없애주는 거. 응? 의무를 없애주는 게 공통점. 차이점은 뭐야? 없애주는 의무가 달라. 응? 허가는 어떤 의무 없애주는 거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부작위 의무. 다른 말로 금지라 그래. 그지? 그 금지를 없애주는 게를 우리가 허가라고 칭하고 나머지 뭐 해야 될 의무, 뭘 내야 될 의무, 응? 뭐 이런 의무를 없애주는 건 면제라고 칭한다.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차이 구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야 될 의무 없애주는 건 조세 면제, 세금 면제. 군 복무해야 될 의무를 없애주는 건 병역 면제.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 허가와의 공통점, 허가와의 차이점이 들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거만 체크. 나머지 논의는 허가에 관한 논의와 똑같으니까 더 이상 진전을 안 한다. 그래서 시험도 별로 내진 않는다. 응? 그래서 허가에 비교해 동그라미 1번만 알아두자. 그 다음에 자 특허는 중요하다 그랬어, 그죠? 자 특허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행정기관이 뭐 해주는 거야? 특정인에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권리, 새로운 신분 이런 걸 부여해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 여기 포괄적 법률 관계는 신분이라고 생각해. 신분 같은 걸 설정해 주는 행위, 부여해 주는 행위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그러고 나면 뭐야? 뭐 얘도 있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냥 얘는 눈으로 한번 지금 쭉 읽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보면 행정기관이 이런 내용에 조치하는 걸 우리 학문적으로 뭐라고 파악하기로 한 거야? 특허라는 조치로 파악하기로 한 거야. 응? 근데 명칭이 뭐라고 명칭이 붙든 행정기관이 이런 내용이지. 상대방에게 권리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해주는 행위는 특허라고 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러한 논리, 그 특허에 적용되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지. 근데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실제 법에서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표현 갖고 휘둘리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내용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알아야 될 게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얘 뭐가 들어져 있어? 응? 발명 특허 나오지. 발명 특허. 특허법상의 발명 특허. 발명 특허라고 줄여서. 발명 특허는 표현은 특허라고 들어가 있지. 응? 그렇지만 이거는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뭐 새로운 권리를 행정기관이 주는 건가? 행정기관이 권리를 주는 행위 아니에요. 권리를 직접 주는 거 아니야. 행정기관이 뭐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이 물건 발명했대. 그 자기가 최초 발명자라고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왔어. 그래서 특허청장이 심사 후 그래 당신이 최초 발명자 맞다. 그 최초 발명자라고 판정 내려주는 거예요. 확인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공부할. 응? 행정기관은 단지 뭐만 하는 거야? 네가 최초의 발명자다라고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응? 이렇게 확인을 받은 사람은 법에서 뭐 그 물건에 대해서 독점해서 물건 제조 판매할 권리가 있다. 그거는 법에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고 행정기관은 뭐만 해준 거야? 당신 최초 발명자 맞다라고 확인만 해준. 거기까지만 하는 게 발명 특허야. 근데 법에서는 이제 발명 특허란 말을 쓰잖아. 그래서 자 발명 특허는 그럼 뭐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어떤 권리 신분을 주는 학문상의 특허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이거 다른 성질이다. 응? 그건 유의해둬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쫙 나와. 여기 판례 들은 게 다 뭐야? 소위 내용적으로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란 말이야. 행정에는 상대방한테 어떤 권리, 신분, 지위 주는 거. 그래서 1번 많이 나와요. 앞에서 공부하는 거야. 국가재산 중에 행정 목적으로 제공한 재산은 행정재산이었는데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하고 이익 얻을 수 있도록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허가라고 이름 붙어 있잖아. 표현은 허가지만 내용 여러분 다 읽어보면 뭐야 이거? 응?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설권행위란 말을 써요. 응? 그죠? 그래서 세제 줄에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이제 학문상 특허라는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보세구역 설령 특허. 이것도 특허자가 붙었지? 그러니까 보세구역 설령 특허를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면세점 운영권 주는 거야. 면세점 운영권. 응? 그치? 요새 면세점은 장사 안 돼서 난리래. 그죠? 예전에는 면세점 정부로부터 면세점 면허 그게 내용적으로 특허인데 그거는 신청하면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야. 응? 그런 또 신청한 데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특정 업자한테만 몇몇 업자한테만 내준단 말이야. 이거 면허만 따면 그냥 중국 관광객들 엄청 오고 보니까 돈 되게 많이 벌었어.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중국하고 사드 문제도 있고 해서 중국 관광객들 안 오니까 팔이 날린다시피 한데, 그지? 그래갖고 뭐 장사 안 되니까 다 접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 보세구역 설령 특허 이렇게 된 거. 오른쪽에 3번 개인택시 면허.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조치는 학문상 특허고 특허는 다 재량행위고
면허내주는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도 재량이다. 우리 재량이 할 때 공부했었지? 다 미쳐.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점용허가, 광업권 설정허가란 건 줄여 말하면 광업허가 이렇게도 많이 줄여서 얘기해요. 응? 6번에서 말하는 광업권 설정허가는 광업허가. 다 이게 특허야, 특허. 응? 또 7번에서 말하는 도로 점용허가, 점용자 붙으면 다 특허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도로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그다음 맨 밑에 귀화허가 8번 뭐야 이거? 외국인에게 한국인 신분 부여하는 겁니다. 한국인 신분이 부여해주면 그러면 한국인이 됐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의무 발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귀화허가 또 다음 페이지. 그러면 귀화허가 지난주에 재량회 때 공부했나? 맨 밑에 보면 뭐 있어? 귀화허가는 학문적으로 특허라는 조치다. 그죠? 특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밑에 두 줄,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 달라고 귀화 신청을 해왔는데 법률이 정하는 귀화 요건을 다 갖췄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 귀화 허가를 해줄 거냐, 즉 특허할 거냐 말 거냐, 재량 권한을 갖는다. 그지? 이것도 시험 문제 쓰였고. 다음 페이지 9번도 맨 앞에 밑줄 치자. 뭐야? 이 잘은 안 내는 건데 비관리청, 그러니까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관리관청을 비관리청이라고 표현한 거야. 응? 권한이 없는 행정청에게, 권한 없는 행정청이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해 준 거. 응? 비관리청,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해 준 거. 표현이 허가자가 붙었지? 근데 내용적으로 뭐라는 거야? 특허라는 거야. 그죠? 응? 특허니까 재량이다. 맨날 똑같은 맨날 논리거든. 응? 그래서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 시행하도록 허가해 준 건 특허다. 그 다음에 10번은 특히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자,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조치. 그죠? 또는 변경 허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특히 예상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번도 안 나온 거. 그 다음에 11번 외국인에게 국내에 머무는 자격 있잖아. 체류 자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려면 그 다 무슨 뭐 때문에 우리나라에 머물려고 하느냐, 뭐 여행 관광 목적이냐, 국내에 취업하려는 목적이냐, 유학 목적이냐 등등에 따라서 그 체류 자격에 따라서 기간도 정해지고 비자의 번호도 체류 자격 번호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체류 자격,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변경 허가하는 조치는 표현은 허가지만 뭐라는 거야? 내용 읽어보면 특허라는 거야. 특허. 응?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 이런 말 나오지. 설권적이라는 게 권리를 설정해 준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특허란 말이에요. 응? 자, 이건 이미 시험에 작년인가 나왔던 것 같고, 체류 자격 변경가. 그 다음에 12번 요새 강조되는 거야. 12번의 제목 뭐야? 응? 줄여서 공부하면 뭐지? 조합 설립 인가. 응? 줄여 공부하면 그 앞에는 그냥 생각해.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고 조합 설립 인가 해주는 처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뭐라는 거예요? 응? 특허예요, 특허.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줄. 단순히 개인들이 조합 설립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보충행위. 이 보충행위가 인가를 말하는 거야. 단순한 인가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재건축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충행위 인가가 아니라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다. 응?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12번에 같이 또 공부해야 돼. 그 밑에 보면 밑줄 쭉 쳐놨지? 응? 거기 읽어보면 자, 아마 그 어느 지역에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조합원들이 뭐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총회를 연대.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우리 조합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저 승인의 저 결정 뭐 과반수든 해가지고 총회 결정 이거를 총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결의를 거쳐서 뭐 했대? 행정기관에 신청. 응? 우리 이렇게 재건축 조합 이런 거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대. 인가 신청. 응? 신청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이렇게 인가받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발표. 고시. 응?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하면. 응? 응. 총회에서 이 내용이 뭐였대요? 총회 결의가 여기 읽어보면 조합 설립키로 결의하는 거야. 응? 조합 설립 결의키로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조합 설립 인가 고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된대 이제? 인가 고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근데 여기 읽어보면 요게 뭐가 된대? 인가 고시 받으면 인가 고시 해주는 조치가 뭐야? 요 조합 설립 인가 해주는 조치가 뭐야? 특허 처분이라 그랬지 이거. 응? 지금 특허라는 조치다. 그런데 이 특허가 있기 위해서 총회 결의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야. 절차상. 그러면 읽어보자. 다섯째 줄 끝에부터 자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키로 결의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뭘 대상으로 소송 대상은 뭘 대상으로? 응?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응? 그 밑줄 좀 쳐줘. 자,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밑줄 쳐.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하고 뭘 대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즉 특허 처분을 대상으로. 응? 무슨 소송?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항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여기까지 밑줄. 자, 지금 내가 순서를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한 거지.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접 항고 소송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이 부분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응? 그러면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뭐야?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응? 여기에 설령 여기에 하자가 있다 해도 여기에 하자 있다 해도 이 총회 조합 설립 결의를 갖고 소송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뭘 갖고 싸우래? 조합 설립 인가해 준 걸 싸우래. 응?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 이와 별도로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 따로 떼내서 그 효력 무효다 뭐 이거 다투는 소송은 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뒷얘기는. 응? 그러니까 뒷얘기는 놔두고 앞부분의 걸 잘 봐.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 있다면 뭘 갖고 싸우라? 응? 조합 설립 인가 처분한 행정기관의 이 특허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으로 싸우라. 응? 핵심은 그거야. 여기에 하자 있다고 이거 갖고 싸우지 말라고. 여기에 하자 있어도 이미 2단계까지 갔다면 이거 갖고 싸우라. 응? 이거 갖고 뭐야? 항고 소송으로 싸우라. 응? 하는 얘기입니다.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 소송으로 싸. 근데 여기를 또 시점상 여기를 갈라보면 2단계로 아직 안 갔다고 쳐봐.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기로 총회 결의를 했어. 근데 여기까지만 됐는데 이 총회 결의에서 엉터리로 통과시켰다. 반발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요 뒷단계 안 가고 여기까지만 됐으면 이 총회 결의에 하자 있다면 요거 갖고 소송하면 돼. 여기에 하자 있다면 요거 가지고 당사자송으로 싸우면 돼.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송. 근데 지금 이 단계를 지나서 여기까지 갔다면 이제는 여기에 하자 있더라도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이걸 대상으로 싸워라. 응?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응? 응. 그러면 12번하고 13번하고가 또 12번 됐지. 그러면 또 비슷한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13번, 14번이야. 그러면 요 뒤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제 건너뛰자. 여기는 여기 하자 없다고 치자.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고시까지 됐어. 그리고 이제 뭐가 된 거야? 법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이 법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조합이 어떻게 했어 이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 계획자야. 응? 그 뭐라고 표현해? 관리 처분 계획이란 걸 짜. 응? 그런데 이제 안자를 붙여서 이해하자. 조합이 관리 처분 계획 안을 짜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계획을 짜는 거야. 응? 안을 짜서 또 뭐 한대? 안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자 13번 14번에 다 들어있는데 또 안을 작성하는데 또 뭐 한대? 조합 총회 결의를 또 거치는 거야. 응? 그치? 총회 결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이거 신청한다고. 이 관리처분 계획 행정기관에 승인해달라고. 응? 그래서 신청해서 행정청이 어떻게 돼? 행정청이 관리처분 계획을 뭐가 돼? 인가해주면, 인가하고 고시해주면, 인가 고시가 되면, 처분 인가 이거 해주면 이거 뭐라고? 이거 뭐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해주는 거, 인가 고시한다고 했는데 인가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해주는 거야? 이거는 인가해주는 거야. 응? 요거는 인가해주는 거야. 항구적으로 인가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이 관리처분 계획은 그 자체가 최종 처분이 된대.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받으면 처분이 된대. 그 자체가 조합이 만든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13번하고 14번 판례는 13번하고 14번 판례는 지금 여기 요 뒷단계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안을 작성해서 총회 결의를 거쳐서 행정청에 신청해갖고 인가까지 받으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그 자체가 행정 주체이자 행정청으로서의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법 집행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야. 이게 처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도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대. 그렇다고 해서 뭐야? 또 조합원 중에 누가 반발을 한대. 그럼 반발하는 조합원이 소송으로 다투려면 여기에 하자 있었지만 이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야. 뭐 갖고 싸우라? 최종 관리처분 계획을 대상으로. 이거 처분이니까 무슨 소송으로? 항고 소송으로 취소시켜달라,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워라. 응? 그러면 자 14번 봐봐. 13번부터 보자. 자 13번의 끝에 보면 문장을 둘로 나눠야 돼. 네 줄 중간으로 잘라. 네 번째 해당한다, 당사소송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를 일단 잘라.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상으로 여기까지를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응? 여기도. 자,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총회 결의까지 거쳤는데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대. 그럼 요 단계까지 온 단계에서 조합원 중에 누가 야 이거 엉터리로 통과됐다 이러고 이제 싸울라 그러면 소송 대상 뭐?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응? 무슨 소송?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그래서 자 그게 자르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조합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했는데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뭐야? 무슨 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넷째 줄 당사자 소송. 응? 몇 줄 쳐줘. 조합이 작성한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시킨 조합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총회 결의를 다투려면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라. 응? 일단 하나. 그런데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는데 이미 진행이 더 돼서 2단계까지 갔어. 그래서 행정청의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까지 나와버렸어.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는 이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제는 총회 결의를 갖고 당사자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고 뭐 관리처분 계획을 대상으로 이게 처분이니까 취소해달라, 무효 확인한다, 항고송으로 싸워라. 응?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봐. 응?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의 인가 고시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그 자체가 뭐가 돼? 하나의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제 그 앞서 있었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하자가 있더라도 다투려면 관리처분 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하든가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됐어요? 시간상으로 지금 2개의 문장이지. 여기까지만 됐다면 총회 결의에 하자 있다는 이유로 총회 결의를 갖고 싸우면 돼. 대신에 당사자 소송으로. 이건 아직 처분이 아니니까. 그지? 하지만 총회 결의를 지나서 행정청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떨어지면 이제는 관리처분 계획이 최종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 되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요새 굉장히 핫한 주제야 이게. 시험에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럼 13번을 이해했으면 14번 똑같이. 자, 14번 끝에 보면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은 자, 문장의 주어는 관리처분 계획은. 그러면 이건 뭐야? 이 단계까지 와서 이거 말하는 거야. 행정청이 인가 고시까지 받은, 행정청이 인가까지 받은 관리처분 계획은 그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된대? 응? 넷째 줄에 보면 이는 일종의 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한 문장.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지.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안을 작성했고 총회 결의를 거쳤고 행정청에 인가까지 받아서 처분으로서의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만약에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면 결국 뭐도 된대? 이 관리처분 계획도 하자 있는 처분이 돼버린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254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는 최종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최종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니까 뭐야? 관리처분 계획안이 그러니까 총회 결의가 그것이 뭐냐면 총회 결의지. 그것 총회 결의가 위법하여 무효라면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 계획도 위법 즉 하자 있는 것이 돼버린다. 응? 이거는 이게 절차적 요건이니까 절차 하자 있는 처분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그렇게 정리 됐어. 그죠? 그러면 야 15번하고 13번 얘기하고 똑같은 논리다. 표현이 약간 바뀌었을 뿐이야. 그지? 여기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뭘 해줬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이미 나왔다 그러지? 그러면 두 번째 줄 설령 조합 설립 동의. 아까는 조합 설립 결의라고 표현하지 않았어 여기? 조합 설립 결의? 응? 조합 설립 결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조합 설립 동의라고 표현됐어. 그죠? 내용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법에 따라서 약간 용어가 동의, 결의 바뀌는 거지. 그럼 아까 배웠잖아. 자, 조합원들이 재개발 조합을 만들기로 조합 설립 동의를 거쳤는데 뭐까지 나왔대? 행정청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까지 나와버렸대. 그러면 이제는 이게 특허 처분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하래? 설령 조합 설립 동의에 하자에 따라도 이제 이거 갖고 소송할 게 아니고 최종 조합 설립 인가를 가지고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똑같이
13번 얘기하는 거야 15번 얘기 똑같아. 자, 그 다음에 16번은 첫째 줄. 재개발조합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이긴 하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의 조합장 내지는 조합 임원 사이에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 관계까지 다 공법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그죠? 이거 일단 문장 중요. 따라서 그 밑에 문장 재개발조합 측하고 거기에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 사이에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 사법 관계래, 사법 관계.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해고했어. 해고당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은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민사소송으로 싸울 일이지 이게 행정소송으로 싸울 일이 아니다. 응?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거 이거 뭐야? 이게 다 이거는 공법 관계야. 재개발조합 이 조합을 설립키로 해서 행정기관이 조합 설립 인가해 주는 것도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 집행인 특허한 거고, 그리고 이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총회 결의를 거치고 이런 거 다 행정법 관계. 이거와 관련된 건 다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거야, 그지? 다만 행정소송으로 다투되 관리처분 계획 같은 건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항고소송, 총회 결의는 당사자 소송, 뭐 이런 식으로 다투는 거지. 다 행정소송. 단 지금 읽은 대로 재개발조합 내부에 조합장, 임원하고 재개발조합하고의 사이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 따라서 그거는 조합장 내 조합임원 해고한 조치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주의해두고요. 그지? 그다음 또 하나. 자, 여기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받은 조합이 현대건설, 뭐 삼성, 뭐 이런 건설회사하고 재건축하는 거 공사 계약 맺지? 무슨 계약이래? 사법상 계약이다. 그래서 자 17번 읽어봐. 자 도시 뭐 환경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라는 게 뭐 이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게 다 포함돼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시공자가 건설회사 말하는 거야. 건설회사하고 사이에 체결되는 공사 도급계약을 둘러싼 관계가 다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다 행정소송으로 다투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어떻게 돼? 밑에 줄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건설회사, 시공자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관계는 사법관계다. 서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문제다. 따라서 16번, 17번 같은 논리로 묶어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18번 아주 중요하다. 자, 18번을 보면 앞에서부터 괄호 속에서부터 그거는 내가 이제 집어넣은 문구인데,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뭐 만들어서 추진할 수도 있어. 무슨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지는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 뭐 재건축 사업 같은 걸 한대. 그럴 수도 있게 돼 있다는 거지 법적으로. 그래서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런 정비사업 하겠다라고 사업 시행 신청을 했고 행정기관이 인가처분해 준대. 그거는 뭐래? 결론이 그거는 넷째 줄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래. 특허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 되게 중시.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안 만들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할 때 그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신청해온 사업 시행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가해 주는 건 특허다. 응? 주의. 그 다음에 19번. 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는 이게 문장에 주어져. 이것도 뭐래? 특허래, 특허. 응? 두 번째 줄에 뭐야?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정한 수용권. 수용권이 뭐냐면 토지, 뭐 건물 이런 걸 소유권 박탈할 수 있는 권리지. 수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다. 또 20번. 개발 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자, 지정권자는 뭐 행정기관이겠지, 그지? 행정기관이 뭐야? 그 지역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해 주는 거. 사업 실시계획 승인해 주는 처분은 인가가 아니고 특허래, 특허. 응? 이것도 매우 중시. 헷갈려요. 인간지 특허인지 이런 거 잘 구별해야 돼. 판례 태도. 자, 또 뒤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나왔어? 특허 내주는 형식 별거 없어. 이건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은 조금 중요. 특허는 반드시 특자가 붙으니까 특정한 자에게만 해주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한테 다 해주는 거 아니다. 응? 허가는 어땠어? 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다 해주는 거야. 응? 근데 특허는 요건 가졌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익적 사정 다 감안해서 선별해 가지고 주는 거야. 그래서 특허는 언제나 특정인한테만 하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일은 없다. 요거 논점. 그 다음에 성질 1번은 뭐 설명 생략. 특허는 상대방한테 권리 같은 걸 주는 거지. 이런 건 법이 보호하는 얘기죠. 그리고 2번 특허는 아직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특허는 다 재량행위.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중요. 특허는 언제나 뭐가 필요해? 특허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응? 특허는 반드시 언제나 상대방의 신청이 필수 요건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돼? 신청이 없는데 특허를 내줬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특허를 내줬다 행정기관이? 그거는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응? 동그라미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은 끝에. 아니 4번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효과 쌍거로 5번. 자 1번은 생략. 자 동그라미 2번 중시. 특허는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권리 주는 거지. 근데 특허 내주는 건 행정기관 행정행위지. 특허 내주는 건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집행행위지. 근데 특허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주어지는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사법상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 응? 그거 중시. 얘도 드러났으니까 특허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부여되는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게 많지만 보통이지만 사법상 권리의 성격을 갖는 권리, 사건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의 효과는 공법적일 수도 있고 사법적일 수도 있다. 근데 아까 허가는 행정법상의 의무만 없애주는 것뿐이지 금지 의무만. 그래서 허가 효과는 언제나 공법적이기만 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시.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 특허도 뭐 보고 특허해 주냐에 따라서 대인적 특허, 대물적 특허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물적 특허는 특허받은 효과가 이전될 수도 있겠지. 그건 뭐 일반론이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체크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체크. 첫째 줄.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이중의 특허가 행해질 경우. 응? 어떻게 한대? 마지막 줄. 원칙적으로 나중에 해준 특허는 무효로 한다. 응? 양립될 수 없는 이중의 특허가 행해진 경우 나중에 행해진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응? 그 다음에 6번 무특허 행위의 효력이라고 제목을 하는데 특허 신청해서 특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특허 안 받고 했다. 그럼 뭐로 본다? 무효로 봅니다. 이거는. 응?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무효. 아까 허가는 어땠어? 허가 받고 해야 될 행위를 허가 안 받고 하면 그 행위는 무효로 보진 않고 처벌 대상으로 할 뿐이지. 근데 특허는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거든. 그래서 무효로 다룬다. 조금 다르니까 그거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 인가를 보도록 합니다. 응? 응. 가만있어 보자. 1시간 지났나? 응? 잠깐 쉬었다 해. 안 그러면 너무 늦어져. 응. 잠깐 쉬어.